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벌써 5년, 우리는 다시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5년 전 오늘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과연 차가운 바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1825일 동안 세월호 유족들이 목이 쉬도록 외쳤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7시 오늘 제주는 5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아 산지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추모 행사 현장을 직접 연결하고요. 5년이 지났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월호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 씨와의 특별한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KBS에서 지역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도지사와 도의회, 교육감, 그리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짤막 대담에서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며 다른 시각에서 제2공항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도착할 예정이던 이곳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지천 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 오늘 추모 행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세월호 5주기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촛불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억하다, 다짐하다, 행동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어느덧 5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다짐한 뒤 세월호가 닿지 못한 이곳 제주에서부터 행동에 나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촛불연대는 희생자 304명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17곳의 추모 기억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한 바 있는데요. 주최 측과 도민 300여 명은 당시 방문객들이 하나하나 접었던 노란색 종이배를 제 바로 옆에 보이는 이 투명 아크릴배에 담은 뒤 앞으로 1시간 뒤인 오후 8시부터 바로 제주시 제가 서 있는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부터 세월호가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 2부두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제주항 2부두에 도착해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앞으로 남았던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그 이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함께 합창할 예정입니다. 네, 유가족과 이 생존자들의 발언을 듣는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현장에 유가족분들이 계실까요? 네, 2015년 10월부터 이곳 제주에 내려와 생활하고 계신 유가족분이 계십니다. 고 단원고 학생이었던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인 이종철 선생님 현재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단 참사가 발발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참사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추모라는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갖고 가다 보니 이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추모만 하다 보니 추모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것이 있어야지만 뭘 추모를 할 건데 그래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기억식 다짐식으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조금 더 가까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고 또 필요한 조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특조위가 출범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 2기 특조위 같은 경우에도 뭐 1기 특조위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그런 특조위가 출범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상조사하게 되려면 특조위가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동조 수사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모든 것이 진상규명이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찰에게 저희랑 2기 특조위랑 같이 공조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월호 생존자분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에 당시 탑승해 계셨던 최은수 선생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참사가 발발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물기사 운전을 하였습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술로 많이 지내왔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조금씩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활이 어려우신데도 정부가 지급하는 어떤 배상금과 위로금을 전혀 받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가족분들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지금 5년 전 지금이나 1년 전에 이제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뭔가 달라졌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사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람 또한 드문 상황인데요. 수사 기소권 없이 내년 말까지 활동하는 세월호 특조위가 아닌 세월호에 관련된 사안들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현재 12만 명 넘는 국민들이 서명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서명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제주 산지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추모 행사 현장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제대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6년 제주국제대에 명예학생으로 입학했던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7명은 어느덧 졸업반이 됐는데요. 이들의 졸업을 기념하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길 바라는 추모제에 강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와의 우정과 행복을 노래하는 고 김시연 양.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복원돼 세상에 나왔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고 박수현 군의 못다 핀 꿈도 밴드들의 도움으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고 김시연, 박수현, 오경미, 이재욱, 홍순영, 강승묵, 안주현. 지난 2016년 제주국제대 대중음악학과에 입학한 지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동기 친구들이 직접 마련한 음악 공연. 교수들이 수업 시간마다 명예 입학생 7명의 출석을 불러왔을 정도로 정이 깊어져 졸업반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친구들이랑 마지막 1년을 지내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이 아쉽고 이제 그 친구들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도내 4개 대학 학생회는 선언문을 통해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재조사 등을 촉구했고 국제대와 학생들은 앞으로도 단원고 학생 7명의 꿈을 위해 음악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4학년이 됩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면 혹시라도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영원히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제주도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수학여행 목적지였던 제주에 끝내 도착하지 못한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5년 전 침몰한 세월호에서는 승객 172명이 구조됐습니다. 그들 중 배 안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감은 채 승객들을 구해낸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 씨를 기억하십니까?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의인으로만 알려졌지만 그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고통,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입니다. 현재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은 수백 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긴박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벅찬 그 순간
다른 이들을 구하고자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 불리던 김동수 씨. 그 후로 5년, 우리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씨가 근무하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찾아 나설 게 아니에요. 예, 그에게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하면 전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나 그다음에 수면을 전혀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것이 점점 약이 용량이 점점 많아지죠. 한 3월 달부터 되면 몸이 처지고 몸이 자기 이식을 내요. 그럼 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막 날카로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더 갖고 그다음에 더 막 불안해져. 가면 전부 이거 뭐예요? 그는 현실에서의 불편함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상처받고 뭐 남들 만나는 것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대화 자체도 안 되고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이해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가족 외에는 거의 생활 자체가 없죠. 사고 후 여러 현장에서 극도의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던 김동수 씨. 현재 상태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자해 같은 그 사건도 있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나아지신 편인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계속 가지고 있는? 이거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이 손에 통증이 이렇게 너무 자주 막 통증이 심했어요. 너무 막 벌레가 지나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잘라내려고 했어요. 제가 뭐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5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세월호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등급이 나오고요. 네. 해주는 말이 뭐냐면 작은 약을 줘서 재우고 안정을 취할 수만 해줄 수 있지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나라가 나서서 뭐 일본을 보내든지 미국 외국에 좋은 병원을 한번 거대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국가는 전혀 지금까지도 아무. 김동수 씨는 파란 바지의 의인 이전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던 참혹한 현장의 생존자였음을 어쩌면 우리 모두 잊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족들이지만 그들도 힘에 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이번 5주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시간도 흘렀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힘들까 했지만 여전히 3월이 되니까 좀 달라지는 남편 모습 보면서 몸이 기억하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이 짐을 조금 사회나 국가도 좀 나눠줬으면 누군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좀 남편과 시간을 좀 같이 해서 하면. 김동수 씨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또 컨디션이 잠을 안 자면 저야 낫고 싶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뭐 눈치 안 보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소리 안 들으면서 사는 것이 저도 좋죠.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더 술도 더 먹게 되고. 송두리째 바뀐 그의 삶은 5년 전 그날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저승으로 떠나는 이와의 이별이라면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이별을 앞두고 고인을 정성스레 떠나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9제인데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제주 불교 의식, 그 정성의 마음을 만나보시죠. 봄 햇살이 따사로운 날, 이 아름다운 날에 이별이 기다립니다. 그 명부 세계를 관장하는
그 열시왕님과 그 권속들에게 이제 공양을 대접해드리고 돌아가신 망자를 애원을 달래는 그러한 의식이 이제 49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위해 마련된 자리.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이 걸린다고 믿습니다. 망자가 좋은 생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7일에 한 번씩 모두 7번의 의식을 치르는데요. 이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의식이 49제입니다. 제는 불교의 예배 의식을 의미하죠. 이제 육지지방의 그 시간까지 다 사라진 제들이 제주도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거.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좀 지방 문화재가 아니고 이제 국가 무형 문화재로 보존해도 될 정도로 제주도만이 톡톡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시연을 제주도 사람들만 할 수 있고요. 49제 절차 중 영혼 천도 의식인 시왕각배를 볼 수 있는 곳은 제주가 거의 유일합니다. 소리도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느리면서 구성진 가락. 전국 어디서나 공용되는 불교 음악이지만 제주에선 더 구슬픕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육지지방은 나무아미타불 제야방 나무아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주시장은 나무아미타불 나는 간다 나무. 이 독특한 가락은 제주에서만 전승되고 있는데요. 제주 불교의식 예능 보유자인 성천 스님을 통해서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불교의식은 사후 세계를 중요시 여겼던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이 깃든 종합예술로 지난 2002년 제주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때, 유가족은 49일을 보내며 비로소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49제 의미는 이제 가족의 치유가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하고의 같이 마지막 장소 이별함으로써 제를 지냄으로써 일단 내 자신이 가족들이 일단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불로 합시다. 자, 49제 잘 지냈습니다. 제가 불자로서 이제 그 망인이 그 업을 씻고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49제를 지내게 돼서 지금은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편안해졌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도 고인을 보내는 정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는 제주 사람들. 제주 불교의식은 제주 공동체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공공투자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절차인데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 앞서서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법적 절차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기본 계획 수립에 이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보상과 공사 순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주 제2공항도 현재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죠. 하지만 2015년 11월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놓고 의혹이 커지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재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이 결과를 검토하는 위원회 활동을 놓고도 현재까지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 KBS 제주 방송총국이 도민 민심을 듣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행정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하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0명에게 원희룡 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45.2%, 부정평가는 38.2%입니다. KBS가 앞서 실시한 두 차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 높았고 부정평가는 50대 미만과 진보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11대 제주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평가는 33.6%, 부정평가는 45.4%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1월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비슷한데 부정평가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제주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지층에서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업무 수행을 묻는 말에 긍정평가가 44.7%로 부정평가 22.9%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하락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를 묻는 말엔 긍정평가 57.4%, 부정평가 37.1%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5.5%, 자유한국당 12.7%, 정의당 9.2%, 바른미래당 4.1%, 제주녹색당 1.6% 순이었습니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층은 2.1%포인트 하락하고 정의당 지지층이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만 19살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7.8%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2단계로 나눠서 연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이 2단계 내용만 빠져 있어서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직접 작성한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지금의 제주공항을 2020년 1단계, 2025년까지 2단계로 나눠 확충하면 연간 4천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린 시점은 2015년 10월 20일. 사타 용역진이 제2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불과 20일 전입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최종 보고서는 엉뚱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보고서 116쪽, 공항 인프라 확충 단계를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와 똑같이 단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기 확충 계획엔 2020년까지 시간당 최대 40회, 연간 3,150만 명을 처리하는 1단계 내용만 넣고 2단계 내용은 없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기 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하고 확충 단계까지 제시했는데도 내용만 쏙 빠진 겁니다. 용역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선 2단계 확충안이 용역진과 국토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ADPI 보고서 내용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텍의 자문 보고서도 입지 선정 발표 한 달 이후에나 나온 것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누락하고 11월에 미리 그 입지 선정을 발표해버린 거죠. 결국 외국 기관이 참여한 이 용역 결과와 자문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확실히 확인된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용역진에게 제주공항 확충 방안 연구인 ADPI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식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이 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와 범도민 행동은 오늘 도의회 도민회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연속 보도한 ADPI 보고서 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용역비로 1억 원 넘게 쓰인 ADPI 보고서에 연간 4천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공항 확충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토부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재개되는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 참여해 제2공항 건설이 적절한지 철저히 검증하되 도민 공론화 실현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고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제주가 아닌 부산시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관련 업체의 각종 규제가 면제됩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제도적 유연성, 국제 자유도시의 자본 유치 용이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부산과 마지막까지 경합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단독주택 20개 동을 이용한 대규모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자치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2017년부터 성산읍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된 건물 1개 동 외에 주변의 단독주택 20개 동을 임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루 8만 원에서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날림 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등으로 덮개 없이 시멘트를 야적하거나 공사장 출입 차량에 바퀴를 싣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10곳 가운데 9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일대 편의점과 영세 영업장 등에서 연쇄 절도를 벌인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닷새 동안 서귀포시 식당과 편의점 등의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해 18차례에 걸쳐 현금 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소식 오늘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공론조사를 주장한 고은실 의원이나 제2공항 필요성을 강조한 강충룡 의원과 달리 다른 시각에서 공항 문제를 제기해 주목받았던 의원이 있죠. 바로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놓고 원희룡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홍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잠정 중단하셨는데 먼저 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과 조례로 돼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복잡한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 보전 지역에서는 그 공항이라든지 항만같이 자연의 원령을 훼손하는 대규모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서는 그냥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 1등급은 제주특별법상에서 그 357조 6항에 이게 동등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이거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서 특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지난 3월이었나요? 한번 입법 예고했다가 철회를 했고 지금 다시 입법 예고를 검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복잡한 그 법률과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 절차, 그다음에 변경 이러한 과정들을 그 일반 우리 도민들께서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항이 지금 찬반 문제가 지금 엮여 있는데 단순히 이번 조례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해서 갈등이 또 촉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더 저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도지사에게 도정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해서 저도 이제 잠깐 발의 유보를 했었고요. 네.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지사께서 나름대로 그간 검토됐던 내용을 저도 한번 답변을 들어보자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제2공항 예정부지에 지하수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가 4만 제곱미터 이상 산재에 있죠. 그래서 조례안 발의의 목적이 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 이게 제주도의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 이게 그 공항 부지에 뭐 몇만 제곱미터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이게 발의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발표하니까 알았고요. 지금 오해하고 계시지만 공항이나 항만 등 1등급에서는 절차를 밟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단지 도의의 동의 절차라는 그 하나의 절차를 거치면은 네. 어떠한 공공시설도 지금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서는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집행부에서 지금 뭐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네네. 또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상식적입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2공항 예정부에 적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이게 법제처 해석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실시 이번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인데 벌써부터 지금 예단하고 있다는 거죠. 제2공항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문제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절차적으로 좀 도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적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의견을 냈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 지난 11일 도정 질문에서 이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놓고도 원희룡 지사와 공방이 오갔지 않습니까? 관리 보전 지역에 도로도 개설할 수 있는데 공항을 이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 위헌이라는 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월 7일부터 그 환경부서 소관부서인 환경부서하고 쭉 협의해 오면서 지금 지금 법과 제주특별법에 이 조례가 좀 이게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좀 논의를 전개해 오면서 진행해 왔던 내용인데 소관부서하고 이번 원희룡 지사님의 그 답변은 네. 조금은 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일치하다. 네. 지사님께서 약간 행정가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또 내놓은 거겠죠? 그런 어떤 지금 공항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 그렇죠. 거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항 예정 부지라고 해서 어떤 제도나 법률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2공항 문제와 이게 또 연결이 되면서 도의회 안에서도 이 합의를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법률과 입법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 조례는 특별법 제357조에 보전지구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다음 358조에 보전지구의 어떤 행위 제한도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또 358조 제2항 7호에서는 예를 들면 적용의 예외 조항도 도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법률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저는 도의회의 어떤 동의권을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차분하게 체면하게 잘 검토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어떤 도의회 내에서의 어떤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저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이 해당 조례가 통과하면 제의를 요구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놨죠. 그래 이번에도 그 얘기 들어가고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제의를 지금 발의도 안 냈고 그 소관 부서인 그 환경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소관위원회에서 검토도 안 된 내용을 갖고 벌써부터 제의를 운운한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 절차가 있거든. 절차에서 도는 도 나름대로 입장을 소관부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벌써부터 제의를 이렇게 운운하는 거는 도에 대한 어떤 입법권을 지금 침해하는 게 아니냐. 네. 저는 도리어 도지사께서 너무 좀 정치적이고 너무 경솔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제가 좀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정말 어떠십니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신 것 때문에 이게 제2공항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사실은 이 건은 별개의 건인데요. 이게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는 건하고 그다음에 공항 문제는 또한 지금 우리 도민 사회에 지금 몇 년간의 갈등인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도 최근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특히 그 현공항에 대한 어떤 그 검토 내용들 이번에 버지니아텍 그 자문 보고서라든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제2공항에 비해서 비용적으로는 한 10분의 1, 그다음 면적으로는 한 200분의 1에 이런 어떤 그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참 지금 그 보전지역 조례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법률과 조례, 그다음 도의회 동의 절차, 그다음에 어떤 변경 절차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좀 복잡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찬성 반대로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좀 그 도의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맡겨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명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 5월 상순의 날씨처럼 다소 덥기까지 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으니 내일 출근길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속도 줄이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에도 남동부와 산지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내일은 바깥 활동에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11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까지 일겠는데요. 비가 오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 모레까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일요일에도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5주기 5번째 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침몰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일대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인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이 상처를 함께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세월호의 슬픔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고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을 쌓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7시 오늘 제주 역시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